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는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복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20년 전의 나는 중등교육 자격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전 과목 A 학점을 받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절의 30만 원은 15살 소년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던진 미끼에 혹해서 밤낮 없이 공부했다. 원래 같으면 10대 소년답게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여자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녔을 여름방학을 기꺼이 희생했다. 30만 원이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책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 내 단짝 중 한 명인 마크는 매일 밤마다 신나게 놀았다. 마크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나는 그런 마크를 질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유혹을 이겨냈다. 30만 원에 집중해로. 마크는 모든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듯 보였다.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당연히 시험을 통과할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30만 원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던 나는 마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마크가 시험에 떨어져서 내 희생이 타당했다는 걸 증명해 주길 기대했다.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날, 마크와 나는 성적표의 절치선을 찢었다. 나는 성적을 읽어 내려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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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드디어 해냈다. 자랑스러워 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마크의 차례였다. 마크가 성적표를 펼쳐 성적을 읽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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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야, 마크? 넌 전혀 공부를 안 했잖아. 아니야, 넌 공부를 했던 게 분명해.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알고 보니 마크는 내 답안지의 대부분을 베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넌 좋은 성적과 30만 원을 얻었잖아. 난 좋은 성적과 5명의 여자친구를 얻었고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보냈어. 나는 이 일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다. 시스템과 실제 세계의 괴리에 대해 고민했다. 마크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그는 아마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을 것이고 성적도 취소되었을 것이다. 법처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 시스템의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의무를 지키며 학창시절을 통과한다. 그러나 나는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 복과 마크의 이야기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편해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이다. 레버리지는 3, 40년 후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만 제도권은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봅은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신이 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제도권, 공공기관, 일반 기업은 당신을 해고하거나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나태하고 속임수를 쓰는 직원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무지한 상태로 침묵하라는 기만과 세뇌에 속지 마라. 당신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추구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신 없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